좀 잘 안 됐던 문제나 아니면 풀었어도 좀 헷갈렸던 거 다시 좀 복습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 응? 11번, 13번? 좀 잘 안 됐던 거 있었어? 15번? 응? 30번? 14번은 괜찮았어? 14번? 14번 중요한 문제였고. 응? 14번 해줘. 확통에서는 잘 안 된 거 없었어? 괜찮아? 응. 일단 좀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먼저 해볼게. 13번부터 한번 봐보자. 그 13번에 fx가 마 3분의 1 x 3수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증가감소랑 요게 딱 구간이 맞아떨어지지가 않았었어. 그치? 이 봐보면 얘는 분명히 0에서 구간이 나눠져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 0과 1, 마이너스 1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0,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볼까? 0,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보자. 그치? 그러면은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면 좋냐면은 먼저 이렇게 크게 부호 판단을 먼저 해보는 거야. 부호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쪽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는 감소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는 증가 구간이라 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이렇게 지금 잡힌다 볼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도함수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도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야. 해보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이쪽은 x 제곱에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치? 그 여기는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그치? 여기도 해보면 x 플러스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뭐부터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요거 지금 x가 0보다 작을 때잖아. 그치? 여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결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어딜 반드시 지나가야 되냐면은 이 마이너스 1,0을 지나가야 돼. 그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문제풀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여기 이 부분 보면은 꼭지점이 a제곱 빼기 b거든? 그치? 함수값이. 근데 여기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b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꼭지점이 이렇게 축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 지점이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b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지금 마이너스 b인 거. 그치?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b. 맞지? 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하면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b지? 마이너스 b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연속이 되게끔 이제 그래프를 잡아야 되는 상황으로 해서 이제 0보다 큰 같은 쪽을 잡아야 돼. 근데 일단 우선 첫 번째 그래프에서 나온 조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는 사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마이너스 1,0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플러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마이너스 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더 잡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식을 어떻게 정리해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식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와.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게 이게 0이어야 되는 거. 그치? 그래서 요식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a는 2분의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잡히는 거를 알 수 있지. 맞지? 뭐 이상한 거 있어? 실근이 두 개다. 여기서 실근이 두 개다? 실근이 두 개다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본 거지. 아, 그 조건이 없어도 되는지? 판별식 얘기야? 무조건 실근은 두 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 지금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럼 이렇게 뚫고 올라간 순간에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실근은 반드시 두 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조건이 굳이 필요가 없었어. 그치? 두 번째는 이제 이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1학년 수학이 중요하다. 뭐 이차함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열풍이 불었던 문제 원조거든. 그러니까 2년 전 이차함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비율관계가 의미가 없어졌다. 근데 비율관계가 의미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비율관계도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좀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친구들은 요걸 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 여기가 축이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만약에 축이 이쪽에 있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밑으로. 그치? 그거를 이제 먼저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잡아봐. 축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여기 A인 부분인 건데 A가 2분의 B 플러스 1이지? 이거 한번 고쳐볼까? X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한번 고쳐보자. 지금 이 B에 대한 식으로 통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지? 그럼 여기 B 플러스 1이 뭐일 때부터 봐보냐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부터 봐보자. 그 얘기는 축이 양수란 얘기야. 축이 0이거나 양수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전에 우영이 얘기한 대로 판별식 조건이 필요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계산해보면 여기 A 자리에다가 2분의 B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렇게 해서 판별식으로 써보면 2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1 하면 이끼리 지워졌지? B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AC 해버리면 플러스 4B로 이렇게 바뀌겠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시험 현장에 있던 친구들은 불안했겠지.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내가 계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약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 그냥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그래도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지에 있는 숫자들을 봤더니 좀 루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그 공식을 지금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수 있겠지만 밀고 나갔어야 되겠지. 이렇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이쪽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 지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게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요거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야. 마이너스 3 플러스 2.8 정도 되니까 얘랑 둘이를 합쳐버리면 이 식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그 다음에 B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두 번째,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b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를 한번 따져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기 있는 그래프를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여기 이 부분이 그냥 어떻게 돼도 되냐면 어쨌든 여기는 무조건 지나가거든? 그래서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b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간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지. 축이 이쪽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것도 전혀 상관없지? 근데 이거는 그냥 항상 성립해. 지금 판별식 조건을 쓸 필요가 없어. 여기만 지나간다고 하면은 축이 이쪽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프 이렇게 그린 거니까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든 0보다 크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항상 성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거는 항상 성립. 항상 성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냐면은 b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건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애초에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은 문제에서 여기 어디 갔지? 요거. 얘는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식이거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이제 1번 경우든 2번 경우든 얘는 유지가 돼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랑 합쳐버리면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b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게 AND가 아니라 이거랑 이거는 지금 분리된 경우 보니까 또는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둘을 합집합으로 만들어버리면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그 다음에 b 0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니까 그냥 둘이 겹쳐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의 정답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 플러스 b를 해보면 a가 2분의 b 플러스 1이었지? 2분의 b 플러스 1에 플러스 b를 이렇게 했으면 이 값은 2분의 3b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야.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구하려 하면은 b를 0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되겠지. 2분의 1.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 하면서 이 계산이 2분의 9에 플러스 3 루트 2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이 부호의 변화를 보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함수값에 대해서 정리해본 거야. 두 함수의 함수값이. 그치? 그 다음에 개형을 봤더니 여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쪽은 축의 위치에 따라서 경우가 나눠진다는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고 다시 풀어봐도 어렵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근데 이 축을 나눠서 계산하는 거에 대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 15번을 좀 먼저 해볼게. 이제 다시 풀어보니까 어때? 응? 왜? 15번만? 13번도?
15번 보면 3차함수 fx가 있는데 gx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gx는 일단 3 그리고 fx분의 위에는 fx 플러스 3에 곱하기 fx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있다. 그 fx는 0이 아닐 때 여기는 fx가 0일 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있지. 그치? 뭘 먼저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밑에 있는 조건을 한번 봐봐. x가 3으로 갈 때 gx의 극한은 g3 빼기 1이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바로 한 방에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은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네?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돼. x는 3에서 불연속.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맞지? 근데 위에 있는 gx의 정의를 봐봐. 이 gx는 뭔가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야. fx는 3차 함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뭔가 좀 특별하게 함수를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 뭐부터 분석을 해보냐면은 이 연속 불연속 판단을 먼저 해보는 거야. fx 연속, 얘 연속, 연속. 연속분의 연속 곱하기 연속인 거니까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전부 다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 분모 0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통째로 다 연속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얘는 요 함수 자체에서는 불연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맞지? 밑에는 fx가 0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상황이거든? 이때는 함수값이 3이다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fx가 0인 부분에서 함수값은 3이지만 극한값은 지금 다를 수가 있는 거라고. 그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준환이 그만 이해돼? 그러니까 여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거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어. 분명히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그 지점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은 f3이 0이 되는 지점인 거야. 여기에서 불연속이 생긴다를 지금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gx가 불연속이 생긴 거야. f3이 0이 되는 부분에서 gx는 불연속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fx 자체가 불연속인 게 아니라 fx는 불연속일 수 없어. 이거 지금 3차 함수인데. 그치? f3이 0이 되는 부분에서 gx 값이 불연속이다. 왜냐면 지금 딱 3 대입했을 때는 f3이 0일 때는 함수값이 3인 거야. 그치? 근데 3이 아닐, 그러니까 f3이 0이 아닐 때는 뭘 취한 거냐면은 극한값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를 취해야 되는 건데 그걸 여기다 바로 써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g3은 3인 거거든? 맞지? 3대 f3은 0에서 g3은 3. 근데 여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라고 하는 거는 얘는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g3, 3 빼기 1하면 2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윤재 이거 이해돼? 이것만 분석했으면 이제 문제 풀이는 거의 다 끝나. 마무리만 한번 해보면 여기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이 식을 쓰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fx 플러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f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값이 얼마로 한 거냐면은 이 극한이 2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지? 극한 값이 2인데 함수 값은 3이라서 얘는 지금 불연속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 대입하면은 f3분의 가 되지? 그러니까 극한값 대입한다 생각하면 f3분의 위에가 f6 곱하기 f3 플러스 1인 거야.
그치? 극한값 이제 대입을 하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여기는 이거 0으로 수렴하겠지? F3은 0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F3은 0이라고 했으니까 얘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냥 여기는 1로 수렴할 거란 말이야. 근데 F6이 어디로 수렴해야 될까? 0으로 수렴해야 돼. 그치? 왜냐면 지금 이 극한값이 존재했잖아. 극한값이 존재했으니까 F6은 0으로 수렴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인수 정리가 하나 더 나온 거야. F3은 0인데 F6도 0인 거니까 fx를 하는 거는 x-3에 x-6. 나머지 하나는 뭐 x-a 뭐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놓고 싶은 대로 하나 놓고 나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식을 만들었으면 원래 극한에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 대입을 해버리면 x가 3으로 할 때 x-3, x-6, x 플러스 k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전부 다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돼. x자리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x, x-3, x 플러스 3 대입하면은 x 플러스 3 플러스 k 하고, 여기 fx에 일단 fx를 쓸까? 플러스 1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쓴 게 2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어지는 영인자들을 봤더니 x-3이랑 x-3이랑 둘이 이렇게 지어졌어. 3 대입해보면 3, 6 플러스 k, 그 다음에 f3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냥 여기 1이야. 그치? f3이 0인 거니까 곱하기 1 이렇게 된 거고, 밑에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3 플러스 k 식이 이렇게 정리된 게 2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산해보면 3, 3 이렇게 둘이 날아가 버렸어. 6 플러스 k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k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하는 거를 알 수 있겠다.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그치? 이 부분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제 fx가 나왔으니까 정답이 찾을 수가 있겠다. 그치? G5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그치?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일단 또 5 대입하면은 8 대입하면 되지. 8 대입하면 되는 거죠. 5 곱하기 2 곱하기 4 하고, 이 뒤에 부분은 또 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나오면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답은 20.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연속, 불연속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기에 이미 거의 정답의 절반이 있었어. 이 지금 x는 3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걸 파악을 했었어야 되고, 이 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된다. 그치? 그 14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그 뒤로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그래프 추론을 하고 스스로 자연수라는 조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실무에서 계속 나왔었거든. 근데 요거 한번 방향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어려웠던 문제야. 지금은 좀 익숙해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엔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었다. 이 봐보면 일단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했어.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b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얘는 정근선이 이쪽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근선이 이렇게 들어갔다 해보자. 이 정도로 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해보면 마이너스 8이 이런 데 이렇게 이따 해볼게.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으면 함수는 2x 플러스 a인 거니까 계속 증가함수야.
그치?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수를 잡아보면 함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 볼 수 있겠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근데 두 번째 마이너스 8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야. 그치? 근데 만약에 요 함수 일단 그래프 개형은 y는 8이 여기다 3 대입하면은 제대로 썼나? 마이너스 8을 대입해봐야 되겠지? 마이너스 8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승 플러스 8이야. 그러니까 8보다 아주 작은 숫자라 볼 수 있거든?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예시야.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 이렇게 내려갔다 해보자. 이렇게. 그치? 가정을 해보는 거야. 안 되면 그래프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지점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8 빼기 3이 마이너스 11승. 8보다 아주 작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K의 범위가 3과 4 사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3과 4일 때 각각의 함수값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여기다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은 7이지? 3 대입했을 때 7. F3은 7. 그 다음에 여기다 또 4를 한번 대입해봐. 4 대입하면은 F4는 5.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3과 4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지금 무조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 성립이 안 돼. 조건이. 왜냐면은 이 K가 이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지점에서는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K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만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된다 라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3이 예를 들어서 어디 있든가 상관없어. 만약에 이런 데 3이 있다고 해봐. 그 3보다 작은 쪽에서 보면은 여기 이미 8이 있고 8보다 살짝 작은 숫자 7. 그치? 그 다음에 하나 6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이 3보다 작은 쪽에 계속 있는 상황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니까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상황에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일단 그래프를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어.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해설지 같은 데 보면 이거는 그냥 배제해놓고 바로 풀어버리거든? 그러면은 궁금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본 거야. 그래프가 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갔다 해보자. 이렇게 가서 점 이렇게 찍혔다 해볼게.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8인 부분 마이너스 8인 부분이지?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냐면은 b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a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돼. 여기다 a에다 그냥 x에다 마이너스 8 대입한 거야. 맞지? 그럼 3일 때 위치를 보면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정수는 7과 6이야. 그거 확정할 수 있지. 그치? 얘 8보다 살짝 작은 애잖아. 8보다 살짝 작은 애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fx, 집합 fx가 이게 바가 붙어 있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요 치역에 들어가는 해당하는 원소가 2개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치? 근데 봤을 때 음수 쪽에서 보면은 일단 7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6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7과 6이 잡힌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하고 가야 돼. 7과 6이 잡힌다. 준환이 따라오고 있어? 괜찮아? 그럼 이제 7이 이런 데 있다 해보자. 7이 이렇게 있어. 8 밑에 7이 있겠지? 6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돼. 요 7을 좀 위치를 수정할게. 왜냐면은 아까 F3은 7이라는 조건이 있었거든. F3은 7이었으니까 조금 그래프가 요런 지점을 한번 3이라고 해보자. 여기 이렇게 잡아서 여기 3이라고 해볼게. 3이고 이쪽을 이렇게 잡아서 7이라고 생각해보자. F3은 7이었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지어보자. F3은 7.
그치? 그럼 어딜 보는 거냐면은 3일 땐 된다고 했지? K가 3일 때는? 그치? 그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라 했으니까 이 문제 해석을 잘 봐봐. 여기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요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가 치역에 들어가는 정수가 2개만 되는지를 이제 물어본 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 거잖아. 그치? 되려고 하면은 7은 들어갔고 그냥 6도 들어가야 돼. 근데 5는 되면 안 되지. 그치? 5는 들어가 버리면 3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F4가 5라고 그랬어. F4가 5. 그 4가 어디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여기여야 돼. 4. 이렇게. 정근선인 부분은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 정수가 7, 6, 5까지 이렇게 B가 5 이렇게 논다 하면은 3개가 잡혀버린 상황이거든. 그걸 막으려고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이게 준하는 질문인데 졸면 안 되는데. 답은 나왔어. B는 5고 그 다음에 A는 얼마면 되지? 여기 요 지점이 y는 6이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 y는 6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b는 5가 되고 이렇게. a 값은 얼마여야 돼? 여기 이 겹쳐야 되지. 그치? 겹쳐야 되는 거니까 함수가 요렇게 겹치게끔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야 응? 지금 여기 요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렸었잖아. 이렇게 지금 그리는 상황이었지. 그치? 근데 그치. 여기 이 부분이 여기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왜 그렇게 되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다고 하면은 K가 3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K가 -8일 때도 성립할 수 있게 되거든. K가 K가 3일 때라고 했는데 K 값이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해봐.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지금 돼 있다 하면은 K가 -8일 때 -8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도 7과 6 이렇게 2개가 또 잡혀버리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안 되니까 얘가 이 밑으로 지금 이렇게 가야 돼. 요 밑으로.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요렇게 그러니까 A 값이 지금 자연수라 했으니까 A 값이 몇인지를 생각해 보면 B가 이미 5거든? 그치? 그러면 A 값은 8일 때는 6이 되니까 괜찮아. 그치? 근데 9가 돼버리면은 7이 되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K 값이 3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8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어.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B는 5고 A는 8이고 그래서 둘을 더하면은 1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소율이가 이해됐어? 응. 원래 풀었었어? 괜찮아? 응. 우영이 괜찮아? 응. 그 다음에 30번을 좀 해볼게. 이 30번은 약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리를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만 좀 해보면 되는데 일단 13 이하의 자연수를 했으면 홀수가 7개
그 다음에 짝수가 6개.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지? 홀수 7개, 짝수 6개. 근데 가조건은 A, B, C, D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그냥 이 방향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나조건을 봤더니 A 곱하기 D는 홀수다. 이게 홀수. 근데 B 플러스 C는 짝수. 여기에서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곱한 게 홀수면 무조건 홀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랑 얘는 지금 둘 다 홀수다 이렇게. 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면 돼. 그치? 근데 B 플러스 C가 짝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홀일 수도 있고 짝짝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경우가 나눠진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치? 만약에 B랑 C가 홀수일 때부터 한번 따져보자. B와 C가 둘 다 홀수야. B와 C가 홀수. 이렇게 됐다라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냥 전부 7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된다. 가면 되지. 그치? 홀 다 홀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7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냥 끝이다 볼 수 있겠어. 그래서 10C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B와 C가 짝수야. 모두 짝수.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여기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이게 홀, 그 다음에 짝, 홀, 짝,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준아, 이해돼? 여기 A랑 내가 잘못 썼나? 여기 잘못 썼네? B와 C가 짝수를 했으니까 B와 C 여기다 지금 짝이라 해야 되겠다. 짝이고 A랑 D는 홀수인 거니까 여기 A, D는 홀수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지. 맞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홀수는 원래 짝수보다 얘랑 그냥 1 차이가 나버리지. 그치? 아무리 작게 사이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1 차이가 생기고, 여기랑 여기도 지금 1 차이가 생겨버려. 그치? 그러면 중복조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식이 안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둘이 같아지는 상황을 맞춰줘야 돼. 이 홀수랑 짝수가 같아지는 상황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원래 A, B, C, D가 이렇게 있었던 거였잖아? A, B, C, D가 있는데 A에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해버려. 그 다음에 이쪽에 B. 이렇게 쓰면 이제 등호가 들어간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원래는 홀짝으로 됐으면 이 등호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쪽에 C가 있는 거야. 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이 홀수에서 1을 빼버려. 이렇게 해야 이 등호 상황이 들어갈 수 있다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1 했으면 여기는 원래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여기 이제 2로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홀수는 13이었는데 13에서 1을 빼면 여기는 12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식 조작이 좀 필요했다. 요게 좀 중요했던 문제라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참고해보기. 그치? 그래서 결론 내보면 여기 이제 전부 다 짝수만 들어가게끔 결정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2, 4, 6, 8, 10인 거야. 2, 4, 6, 8, 10, 12. 이 하나, 둘, 셋, 넷, 6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뽑는 거니까 6H4를 이렇게 쓰면 되지. 6H4를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정답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10C4랑 6H4에 지금 9C 산 거니까 둘이 더하면은 계산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맞지? 지금 이거 이해됐어? 우리 풀고 있는 모의고사들보다 확통 좀 쉬웠지? 그치? 이번 9월 모의고사도 확통 다 맞게끔 해볼 수 있겠지? 확통에서 점수
를 꼭 만들어야 돼. 물론 30번 같은 문제나 29번, 뭐 30번 같은 문제 좀 어렵거나 아니면 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해보자. 잠깐만.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
왜냐면은 여기가 1이고 8이잖아. 네.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더 커지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일단은 이게 지금 여기 가까워질 때 먼저 둘 차이가 그냥 플러스 4가 되는 게 먼저잖아. 처음을 만든다고 했으면. 그럼 굳이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어. 우리 평정으로 가볼게요. 기절했어. (170쪽으로) 가볼게. 평정의 170쪽. 170쪽이 아니라 172쪽이네. 172쪽.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기로 하자. 근데 이제 오늘 풀었던 시험지에도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여기 첫 단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에서,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된 게 속도 가속도 단원이다. 그래서 정말 그냥 매번 등장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사전 문항으로 출제됐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만 이거 연습 잘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4점 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좀 알고 넘어가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삼는데,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 첫 번째는 움직임 자체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나와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말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거. 그게 잘 안 돼서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쭉 좀 해보도록 할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 야구 선수 중에는 임창용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왼쪽에 써 있지.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이란 말에 이미 속도란 말에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말이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속도, 속력, 위치, 그 다음에 움직임 거리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이거 크게 내가 얘기할 건 없고, 174쪽에 잠깐 가보면 174쪽에 그 제일 위에 단락에 이런 말이 있거든. 3번 보면은 점 P는 시각 T는 0일 때 A1에서 출발한다, 이런 표현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수투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1,0에서 시작한다, 이런 조건이 없어, 애초에. 알고 있지? 미적분에서는 평면 좌표에서의 움직임을 다루기 때문에 몇 콤마 몇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수투는 무조건 수직선상에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결정돼 있다. 하나로, 그냥 숫자 하나로 결정돼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돼. 1차원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175쪽에 여기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 뭐가 있냐면은 175쪽에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 있지. 위치의 변화량의 정의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다.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상관이 없고 최종적으로 있었던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된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를 볼 수 있겠어. 그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봐.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보자. 177쪽에 있는 체화기 문제 가볍게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 그러니까 이 단원이 뭐 유달리 약한지 아니면 그냥 술술 잘 풀리는지 뭐 확인해보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예제 문제 어땠어? 그냥 무난하게 잘 풀려? 헷갈리고 그런 거 없어? 5랑 70이 나온 거지? A1이 그냥 0이랑 어디? 0이 아니라 그야말로 1이야. 뭐냐면은 이 개념 헷갈리면 이렇게 다시 정리해봐.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여기 지금 1인 부분에 A가 지금 이렇게 있다 얘기하는 거야. 1. 근데 1,0이라는 개념이 없어. 무조건 1차원이거든? A1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지금 1. 만약에 B가 7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7인 부분에 B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좌표평면상에다 표시를 한다라면은 그거는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인 게 아니야. 여기를 t라고 놓고 여기를 x라고 지금 이렇게 놓은 거거든.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 해보자. 이렇게 갔다고 해봐. 이렇게 갔으면 여기가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 7, 그다음에 여기가 뭐 다시 또 1, 뭐 이렇게 갔다를 하면은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실제로 움직임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 1부터 7까지 이렇게 간 거를 그냥 시간에 따라서 늘려놓은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간 거.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지.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또 이렇게 올라갔다. 수직선상에서 움직임을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한 것 뿐이지 실제로 이 평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개념을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 응. 또 좀 헷갈리는 거 없어? 179쪽에 61번, 62번 잘 안 되면 같이 해볼게. 상황 보고. 근데 62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예제 2번? 여기 조금 헷갈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예제 2번 봐보면 t는 0일 때 a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일단 vt 그래프는 여기 3t 플러스 5 에다가 곱하기 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그대로 속도 함수를 좌표평면 위에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5랑 3을 지나가는 거 마이너스 3분의 5랑 3을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1을 다시 지나가는 시각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치가 똑같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변이가 0이란 얘기야. 그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유림 이해돼?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와. 그럼 이거 지금 같은 위치로 온 거지. 그치? 그걸 지금 찾으라고 얘기한 거니까 무슨 상황을 봐야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어차피 우리 이쪽은 우리 관심사가 전혀 아니야. 이 t가 음수인 부분은 없거든.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여기가 s일 때 여기가 s 이렇게 지금 보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밑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간 건데 원래 위치로 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따라서 계산을 할 때는 0부터 t까지 한 다음에 요거 전개를 해버려. 3t 플러스 5에 t-3을 dt 한 다음에 이게 0이다라고 계산을 해버리면 t 값이 뭔지가 이제 나오게 돼. 이해됐어? 왜냐면 그 첫 번째 줄에 예제 2번 그 문제 첫 번째 줄에 A1에서 출발했단 말이 있지. A1에서 출발했는데 A1을 다시 지난 시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원래 위치로 다시 온 시각을 지금 물어본 거. 그치? 민준이 뭐 좀 잘 안 되는 거 없어? 61번, 62번. 아직 안 했어? 응. 응? 아, 근데 움직임 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응. 움직임 거리도 한번 마무리 해보면 움직임 거리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얘가 같은 위치에 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를 다 더해야 돼. 그게 움직임 거리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따라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를 정적분을 해. 3t 플러스 5에 t-3을 하는데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곱하기 2를 한 이유 이해됐어? 갔다 온 거거든.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답이 맞는지? 계산이 뭔가 잘못된. 아, 그게 좀 경우를 나눠야 돼서 아까 풀었던 문제랑 되게 비슷해. 62번이 왜 뭐가 비슷하냐면은 재작년 9월 13번 문제 있었지 아까. 기억하고 있지? 그치? 거기에서 2차 함수에서 축이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풀었었잖아. 이것도 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 풀이가 달라져.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62번. 위치 함수가 t3승에 플러스 그 다음에 6-n t제곱 그리고 플러스 3t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vt를 만들어 보면 vt라고 하는 거는 3t제곱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6-n t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축이라고 하는 건 축방정식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t는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지? 마이너스 2a분의 b 2 곱하기 6-n 이렇게 잡는다 생각하면은 얘 다시 한번 쓰면 3분의 n-6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할 수 있겠다. 그치? 이게 지금 축인 거야. 근데 이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게 지금 상황이 달라져. 문제에서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해놨으니까 부호 변화가 없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아까 했던 거랑 뭐가 비슷하다고 한 거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애초에 축이 음수 쪽에 있으면 얘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돼.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가도 된다고. 이 판별식이랑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그치? 어차피 볼 부분은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만 봐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 상황에서는 그냥 n분의 3-6이 아니지 3분의 n-6이지? 3분의 n-6이 첫 번째 경우 요 축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있어. 요렇게. 그러면 항상 가능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됐어? 왜? 근데 축이 0보다 작거나 같을 0일 때 함수값이 0 있어요.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문제 0일 때 함수값을 보면은 그 위치 함수도 2지? 2고 그 다음에 VT도 3에서 시작해. 그치? 그러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이 만약에 n분의 3-6이 자꾸 왜 n분의 1을 쓰지? 3분의 n-6 요게 0보다 큰 상황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면 이쪽이 이렇게 된 상황이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축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 판별식까지 써야 되거든. 4분의 d를 써보자. 쓰면 6-n의 제곱 빼기 9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거에서 나오는 거는 n 값이 6 이하면 되는 거야. 6 이하면 다 돼. n은 1에서부터 6까지 다 성립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거고 여기 보면은 n 값이 6보다 크다야. 6보다 크다인데 6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얘를 계산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36 플러스 27인가?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9, 3 해버리면 n값은 3과 9 사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6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의 n값은 7, 8, 9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1부터 해서 9까지를 다 더해버리면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이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위치, 이동한 거리 이런 개념들이 섞이면 안 돼. 그래서 이
그걸 좀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내가 오늘 더 강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182쪽에 있는 내용이거든. 182쪽을 한번 넘어가 보자. 수학적 언어로 바꾸기거든.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걸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 가운데 네모 칸에 있는 말 한번 봐봐. t는 0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거기 한번 이렇게 줄을 쳐놔볼까? t는 0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이거는 가장 그 밑에 박스에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은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부호가 한 번만 변하도록. 요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똑같은 표현인데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하면 문제를 못 푸는데 밑에 있는 걸로 돼 있으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바꾸는 연습 해보기.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줄 쳐볼까? 가운데 부분에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 있잖아. 그치? 위치의 변화량은 제일 밑에 가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VT, DT로 바뀌었어. 그치? 그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생각할 수 아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우, 그만 이해했어? 여기 183쪽도 한번 가볼게. 183쪽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 VT는 3t 곱하기 a-t다. 라고 돼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박스에 보면 f'x는 3x 곱하기 a-x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함수의 도함수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 전 p가 움직인 거리, t는 0에서 5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도 이 밑에는 그냥 한마디로 인테그랄 0부터 5까지의 절대값 f'x dx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상황을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해보면 돼. 그치? 그래서 184쪽에 그걸 한번 해볼 수 있게 돼 있어. 이게 해설지랑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만의 언어로 한번 수학적인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하려고 해봐봐. 184쪽에 있는데. 조금 해보고 이건 내가 바로 설명을 같이 할게. 선생님, 그게 인쇄까지 좀 눌러놓는 게 가능할까요? 시간이 좀 빠듯하려면. 아, 인쇄요? 네.
여기 184쪽에 있는 거 내가 말로 설명하면서 쭉 가볼게. P가 출발하는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그럼 VT의 부호가 두 번 바뀐다. 맞지? 그 다음에 이 2번 같은 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 P가 A1과 가까워진다 하면은 거리의 의미가 지금 이건 거야. 이거 위치거든? 위치에서 1을 뺀 거의 절대값이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어떤 A1이라고 하는 지점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1, A 이렇게 있다 해봐. 그치? 그러면은 이쪽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걸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가가는 걸 수도 있다. 그치? 근데 어떻게 다가가든 거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을 붙여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3번 보면은 B를 오직 한 번만 지난다? 이거 수식으로 바꾸는 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ST는 2인 이 T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데 이거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고 끝내지 말고 문제를 실제로 풀고 있었다라면 이런 방향인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4였어. 예시야. 그러면 2인 지점을 이렇게 지금 봤을 때 딱 한 번만 찍고 올라 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접한 상황. 여기 통과해버리면 물론 이렇게 통과해서 계속 내려가면 되겠지.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얘가 한 번만 지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접한다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T는 K에서 T는 K 플러스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이 둘 다 말이 되는 거지.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다 관점이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다. 그치? 얘의 최대값인 거. 의 최대값.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K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VT, DT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같은 표현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0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5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VT, DT. 그치? 근데 이게 0에서 5까지에 그냥 VT, DT랑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돼.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은 VT가 0보다 큰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그치? 어디에서? 요 사이에서. 0과 5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고 잡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예제 2번 보면은 T는 0일 때 1에서 출발했대. 근데 T는 1일 때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그냥 0 대입하면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은 0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바꾸거나 수식으로 바꾸는 거를 그냥 무난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다. 나머지 다 괜찮아? 2, 3, 4번? 소율이 다 됐어. 여기 예제 3번 문제 바로 한번 해볼까? 예제 3번, 예제 4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기로 할게.
꾸준히 뭐 풀고 있어? 학동 뭐 풀고 있어? 지금 응. 학종을 하는지 하면서도 하고 있고. 질문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민준이 하란수 사서 풀고 있어? 아니면 학동모 위주로만 하고 있어? 학동 위주로만 하고 있어? 이걸로만 해도 지금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 좀 양이 많으면 아니 뭐 양이 많으면 이거 위주로 해서 이거 만약에 풀었을 때 7개 정도 6개 7개 정도 맞는다고 하면은 그 정도 맞아? 6개 정도 맞아? 근데 아직 그거 생기는 거 사는 걸 꺼내가지고 아 그래? 살기 아니 뭐 정리할 게 다른 책이 있으면 다른 책으로 해도 돼. 상대적으로 선수가 좀 취약한 거다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학동 계속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질문하고. 예제 3번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예제 3번이랑 한번 풀어볼게. 예제 3번 보면은 VT가 4t 플러스 3. 그 다음에 V2T가 2t 플러스 A. 그 일단 위치에 대한 함수로 바꿔보면 얘는 2t 제곱에 플러스 3t 그 다음에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0인 거지. S2t도 마찬가지. t 제곱 플러스 at에 플러스 0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치? 근데 거리라고 했으니까 둘이를 빼면 되는 거잖아. 2t제곱 플러스 3t에서 t제곱 플러스 at를 빼버리면 t제곱 플러스 3-at가 되고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준 게 문제에서 4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는 t 곱하기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 거거든? 요렇게 맞지? 이게 4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4 부분은 나중에 보고 일단 이 안에 있는 t 곱하기 t-a-3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봐. 당장 고민이 생겨. a-3이 여기 지금 이게 0일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0보다 a-3이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못 풀겠다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경우를 나눌 거야? 경우를 나눠보자. 나눠보면 첫 번째로 a-3이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인 거거든? 얘가 이렇게 a-3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0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어차피 그럼 이쪽은 볼 필요 없잖아. 여기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빨간색으로 색칠한 여기만 봐야 돼. 여기만 봤을 때 4가 되는 지점이 이건 무조건 하나밖에 안 생기지.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K 값이 2개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는 안 되는 거야. 맞지? 빨간색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긋든 간에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고. 그럼 요건 아니다. 그럼 두 번째는 A-3이 0보다 작을 때를 봐야 돼. A-3이 0보다. 그럼 그때는 반대로 그려야 되겠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A-3을 여기다가 써놓고 나서 이렇게 가면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이렇게 두고 나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딜 봐야 되냐? 이만큼을 지금 봐야 되지? 이렇게 봤을 때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야 돼. 그치?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함수를 이렇게 바꿔줘야겠다. 뿅! 이렇게 바꿔줘. 쫙 지워버려.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두 군데서 만난다라는 거는 딱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가 지금 y는 4일 때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들은 세 군데서 만나잖아. 그치? 0보다 큰 거? 내가 잘못 썼어? A-3이 0보다 크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요 지점이 딱 절반 지점인 거야. 2분의 a-3인 거야. 그치? 그래서 따라서 대입을 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냐? 이게 함수에다 대입을 했을 때 2분의 a-3에 곱하기 2분의 a-3 빼기 a-3 한 게 이게 마이너스 4라고 계산하는 게 좋겠지. 그치? 원래 함수는 지금 밑에 이렇게 있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4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부호까지 맞춰서 계산할 수 있겠다. 민준이 이해됐어? 응. 그래서 a는 7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이차 함수로 두 개의 실근이 다 양수다 나와가지고 실근의 합이 양수 곱이 양수 한 마리씩 써도 되고 그런데 절대값은 어떻게 풀었어? 그 절대가 쉬운 이차 함수가 응. 그 절대가 풀면 이제 4로나 마이너스인데 어. 그두 실근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 그래서 그냥 4로 잡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돼서 함수가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마이너스 4 하나랑 여기 이렇게 4 하나랑 이렇게 두 군데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동시에 계산이 안 되는데? 상황이 다른 거 아니야? 얘랑 얘랑?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랑. 그래서 응. 그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랑 응.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곱이 양수 쪽으로 4일 때 그래서 계산이 됐어? 4일 때 양수 이렇게 만든 다음에 두 개의 근이 양수다라고 하는 거를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적용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냥 그 이차 함수 응. 좀 식에서 요식? 저거 절대값 풀면 4나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그걸 넘겨서 넘겨서 곱이 양수인 쪽으로 곱이 양수인 쪽을 선택했다?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둘 중에서 하나만 계산한 거잖아. 좀 이상한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두 개 근은 하나 음수고 하나 양수지. 이렇게 x축인 상황에서 얘는 안 되는 거고 밑에 따졌을 때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건데 그 두 근이 양수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그래프상으로는 안 맞는데? 근데 식은 똑같이 나오죠. 식은 똑같이 나와? 모르겠어요. 응? 그냥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잡았을 때 마이너스 4인 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게 답이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그 계산이 맞긴 했는데 방향이 잘 된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서 실제로는 이 근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중근인 상황인 거거든. 그걸 그냥 계산을 한 거야. 어? 답이 맞았는데 좀 풀이는 방향이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요거 마이너스 4를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 중근일 때. 그러니까
두근의 곱도 양수고 합도 양수인 상황을 계산하는 건 맞는데 얘가 지금 그래프에서 이렇게 접한 상황을 보고서는 두 군데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물론 이것까지 이렇게 올려서 한 것까지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맞긴 한데 그게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식으로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때려 맞추면 그치? 응. 예제 4번 괜찮아? 윤재 괜찮아? 헷갈려? 아직 안 했어? 요 예제 4번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속도의 함수가 3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이렇게 제시가 돼 있지. 근데 이제 st라고 하는 거는 3차 함수가 될 거라는 생각 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t는 3에서만 이 말이 중요하지. 3에서만 마이너스 7을 지난다요. 그치? 근데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11인 지점에서 얘가 x축이 이렇게 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7을 지난다. 3에서 마이너스 7을 지난다. 여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여긴 지금 접할 수밖에 없다고. 그치? 접하고 3차 함수의 최고차이 계수 양수인 거니까 함수가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에 0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물어봤으니까 0에서 4라고 하는 거는 4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뭔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st라고 하는 거는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정리해야 돼. st는 위치에 대한 함수, 이것은 위치에 대한 함수 그래프 그린 건데 t-3의 제곱이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야. t-p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보자. 그치? 여기에 빼기 7 이렇게 써주면 돼. 3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 식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 0 대입해 보면 S0이라고 하는 거는 9 곱하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7인데 요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문제에서 11이다라 이렇게 했지. 출발한 지점. 그럼 P 값은 그럼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P는 그냥 2인가? P가 마이너스 2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정답을 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P가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S4가 뭔지를 한번 봐봐. S4는 대입하면 1이지? 그 다음에 4 플러스 2에 마이너스 7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딱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야. 4현 지점에서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됐다를 지금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내려왔지. 그치? 요게 지금 18인 거야. 11에서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왔어. 이만큼. 요게 지금 6인 거야. 그래서 18 더하기 6 하면은 24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거를 적분 주지 않아. 응? 이거 지금 위치 함수였어. 위치 함수기 때문에 이미 적분을 한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지금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엄밀하지 못한 부분은 해설지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이런 의심은 해봤어? 나 이거 궁금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함수가 11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 이렇게, 그치? 함수가 지금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끊겼을 수 있잖아. 왜 그만 이해돼? 저거랑 똑같은 거.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얘 움직인 거리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걸로 해서 3개를 더해야 돼.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제 해설에선 그냥 끝냈는데 이건지 보고 싶으면 이 함수 도함수를 만들어 보면 되지. 도함수 만들어 보면 여기 극속값이 0보다 작은 쪽에서 생긴다라면 지금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아마 잡힐 거야. 이렇게 잡히긴 할 건데 사실은 만들어서 이 도함수의 극대 지점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돼. 이해됐어 이거? 왜 헷갈려? 그냥 도함수를 적분. 이 A랑 B 값이 원래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지금 도함수인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ST가 T-3의 제곱에 T 플러스 2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잡혔으니까 얘 VT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지. VT의 근이 그냥 그것만 봐도 돼. VT의 VT의 상수 부분이 있지. 상수 부분이 음수면 돼. VT 상수가 음수라고 하는 거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9월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주말 실전 모의고사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못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60분? 최대 70분 내에 1회독 해야 돼. 내 점수대가 뭐 3등급 대다, 4등급 대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4등급? 4등급? 아니야. 너 이제, 아니지? 그러니까 30번까지 다 읽어보는 게 1회독이 60분 안에, 최대 70분 안에는 끝내야 되고, 나머지 30분 동안에 그러면 마킹하고 별표 친 것만 다시 고쳐도 시간 가잖아. 그치? 근데 제일 억울한 상황이 29번 같은 문제가 쉬울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못 읽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 확통 선택한 친구들은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쓸 거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좀 그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해봐. 그리고 꼭 시험 본 다음에 그날
물론 와가지고 수요일에 나랑 다시 이렇게 얘기하긴 할 거거든. 개인적으로 하긴 할 건데 일기를 써놔. 다음날만 돼도 까먹거든. 무슨 일기를 쓰냐면은 시작하자마자 8번에서 막혀서 멘붕이 왔다, 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배웠던 것 같은데 계산이 잘 안 됐었다, 이런 것을 모의고사에 이게 다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넘겨가면서 내가 자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해놓고 고양이 노트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평정 마무리하고 한 권 더 있어. 평정 한 권 더 있는데 하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확통도 좀 같이 해야 되고 뭐 엔제도 좀 더 챙겨야 되고 하니까 완전히 좀 문제 양을 좀 많이 늘려가는 쪽으로 해보자.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 이 평정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정말 그냥 엔제 도전하기 정도 좀 양보하자면은 빼놓고 기출 정복하기까지는 완전히 순탄하게 돼야 돼.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다음 달도 공부해보기로 할게. 고생했어. 한한수 370쪽까지 숙제 줬던 거 이번 주까지니까 375쪽까지였나? 그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 있었지? 그거 부지런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번 통계만 다음 주에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 그리고 한한수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엔제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적용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 어때요? 상담 위주로 하고 네. 수업은 일부. 그래요? 왜? 올까 말까 고민? 그렇기도 하고 잘 가. 끝나고 친구랑 할게요. 밥 먹기로 해서? 그래서 어. 그냥 올 수니까 그냥 밥 먹고 와도 될 것 같은데? 8시쯤이면 네 그때 그때 원래? 그렇게 하자. 오늘? 내일 하는 걸로? 알았어.